미라클 라이프 매주 월요일엔 다양한 분야의 교육 전문가를 상암동으로 초대합니다. 자, 오늘은 아이들과 친해지고 싶은 아빠들을 위해서 아빠 육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생각실천연구소의 김진선 소장님인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아빠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아빠랑 좀 더 친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엄마들도 오늘 모두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김진선 소장님과 함께 오늘 할 주제를 바로 먼저 만나보시죠. 주제 보여주세요. 365일 아빠가 필요해. 아빠 육아 입문법. 일단 소장님도 둘째 아이가 어릴 때 이제 육아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다. 예. 지금도 그럼 그 아빠 육아는 계속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계속 하고 있고요. 네네. 지금은 이제 초등학생 됐으니까 양육이라는 표현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양육. 예, 교육도 좀 해야 되고 돌보는 거 추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들어보니까 육아휴직을 하고 이렇게 육아에 전담하게 되셨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사실은 육아를 지금은 아버님들이 많이 참여를 하지만 이제 뭐 쉽지 않은 선택이었던 그 시기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맞아요. 예. 좀 어떻게 좀 이렇게 입문하게 되셨는지. 가장 큰 거는 저도 이제 아빠가 처음이었잖아요. 열심히 애를 분명히 돌보기도 하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 네. 어느 날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싫어.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막 되게 충격을 받는 거죠. 그래서 아내랑 얘기를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상황도 있고 그때 당시에 아빠 육아휴직이라는 게 이제 한 번씩 이제 이슈가 되고 하니까 내가 한번 해볼게. 내가 애를 한번 키워볼게라고 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아내님이 허락을 좀 해주셔가지고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습니다. 아내님. 네. 네. 사실 엄마나 아빠나 아이 키우는 게 진짜 쉽지 않잖아요. 근데 아이를 직접 이렇게 전담해서 맡기 시작하면서 이건 진짜 힘들었다 싶었던 부분이 있었나요? 가장 큰 거는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하나는 적응하는 거였던 거예요. 적응. 그러니까 살림이란 걸 해본 적이 없잖아요. 물론 이제 어머님들도 처음 결혼하고 많이 안 해보셨겠지만 남자들은 더 많이 안 해봤잖아요. 근데 아이를 육아휴직하면서 아이만 돌보면 될 줄 알았는데 아이도 돌봐야 되지만 살림도 해야 되고 간단한 교육도 좀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거를 적응하는데 최소 3개월은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랑 3개월 동안 많이 싸웠어요. 저도 육아를 하지만 저는 몸이 힘들더라고요. 일단 막 그러니까요. 근육통이 생기고. 맞아요. 제가 막 그래가 지금 PD님은 우울증이 생겼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진짜 그 정도로 많은 지금 피로가 쌓이고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두 번째는 저거였어요. 우울증이요. 진짜요? 네, 2, 3개월에 한 번씩 와요. 이게 왜냐하면 저도 사회생활 했던 사람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집에서 아이를만 보게 되니까 사람을 안 만나니 이 이야기하면서 풀 게 좀 없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여자분들은 밖에 나가서 어머니끼리 좀 얘기를 하시잖아요. 남자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우울증도 좀 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육아 후에 좀 달라진 마음가짐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아빠 육아를 하려면 이건 좀 기억해라라고 하는 좀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거를 좀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저희 아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인데 제가 부부는 아군이지 적군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희 아내가 그래요. 전우끼리 왜 그래 저리 가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싸워요. 분명히 부부끼리 안 싸울 수는 없잖아요. 싸우면 우리는 같이 함께 가는 사람이니까 싸우고 나서 좋은 결과를 내야 되는데 싸워서 이기려고 해요. 이기려고 하다 보면 일이 좀 커지는 거죠, 문제들이. 그래서 첫 번째 얘기 드리는 게 함께 가는 거지 싸워서 이길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적군이 아니고 아군이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드려요. 저희 아내는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맨날 농담하시 왜 나보고 군인이라고 그래 되게 싫어하는 거고요. 근데 두 번째는 저의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아이를 그러니까 도와줘야 되고 돌봐야 되고 살림도 내가 도와주는 거야. 이런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제가 해야 되잖아요. 하루에 설거지 10번씩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애도 봐야 되고 이게 제 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힘들구나 살림이나 아이 돌보는 게 그래서 함께 해야 되는구나 혼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걸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엄마를 인정해야 된다. 그 엄마의 그 노동의 가치가 액수로 하면은 뭐 몇 천만 원이 된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이게 아시겠지만 아이 키우시니까 아시겠지만 돌봄 하시는 분들을 쓰게 돼도 월에 200은 줘야 되잖아요. 좀 더 준다는 것 같더라고요 요새는요. 그것만 해도 2,400이 넘잖아요. 거기에 아이 키우면서 교육적인 부분도 분명히 들어갈 거고
내가 아이를 돌보니까 부모가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그런 부분 액수까지 하면 최소 5천 이상은 된다 생각을 하고요. 아. 예전 조사를 보면 그 미국에서 셀러리닷컴 같은 데서 조사해 보면 전업주부 연봉 1억 2천만 원. 미국에서는 그렇게 예상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아이 돌보는 분들이 자존감이 좀 많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아, 나는 연봉 5천만 원 이상의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어라고 좀 자존감을 좀 올려가면서 아이 돌보고 살림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좋은 말씀입니다. 직접 또 경험을 하시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라 더 와닿습니다. 네, 아이들과 이렇게 친해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육아를 하려면 물론 돌보고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일단 친해져야 되고 아빠 싫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키워드와 함께 만나볼게요. 키워드 보여주시죠. 아빠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육아 실전편. 그러니까 사실 아빠 육아를 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물론 처음부터 애착이 잘 형성됐으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중간에 우리 소장님처럼 이제 중간에 뛰어드는 그런 아빠인 경우에는 이미 아이는 엄마랑 친해진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엄마 껌딱지.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엄마에서 떼어내서 하면 아 싫어 아빠 싫어 나 엄마랑 놀래 할 수도 있고. 보통 근데 많은 경우가 그런 것 같긴 해요.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은 그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정상이다. 왜냐하면 주 양육자가 엄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빠보다 엄마를 좋아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게 가장 먼저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고민을 저한테 하신 분들이 계세요. 아, 난 아빠인데 엄마보다 우리 아이가 아빠를 더 좋아했으면 좋겠습니다. 얘기하신 분들 계시는데 제가 얘기를 드려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엄마가 1순위 맞다. 엄마 껌딱지가 맞다. 그게 한 초등학교 전까지는 엄마를 우선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인정하고 가는 게 맞고요. 만약에 내가 좀 더 친해지고 싶다 그랬을 때는 내 아이가 나를 낯설어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직장 다닐 때는 아침에 6시 반에 나왔거든요. 집에 오면 회사 8시쯤 퇴근했으니까 집에 오면 한 10시쯤 됐었어요. 그러니까 아이 볼 수 있는 시간 2, 30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금요일쯤 되면 낯설어해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놀아주면 또 좋아했다가 이게 되게 반복됐었어요.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조금 인정을 하시고 시간을 좀 더 투자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또 고민해 보는 게 뭐냐면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를 위주로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아빠가 엄마랑 잘 생활하는지, 뭐 좀 엄마를 잘 존중해 주는지 아니면 엄마랑 많이 싸우는지 이거에 따라서 아빠를 싫어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 부부의 관계도 중요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아빠 싫어라고 저희 아들이 얘기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애 키우는 게 힘들어가지고 예.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아내랑. 그래서 그런 말도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소장님이 이제 엄마 껌딱지인 아이가 아빠와도 친하게 지내게 하기 위해서 하신 방법이 지금 시간을 좀 더 같이 많이 보내는 네. 거, 그리고 엄마와 사이좋게 지내는 거. 또 다른 게 또 있을까요? 제가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 시간 많이 보내는 것 중에 일정 시간을 좀 투자를 했었어요. 예를 들면 8시에 20분 동안 매일 핸드폰 안 보고 애만 쳐다보기. 뭐 그런 식으로 시간 정해서 20분 사실 긴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해도 아이 입장에서는 이 시간에 아빠가 나랑 쳐다봐줘. 네, 그런 거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엄마를 좀 우리 그 슈퍼맨이 돌아왔다처럼 네. 엄마를 좀 쉬게 하시고 제가 아이랑만 많이 돌보는 시간을 좀 가졌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것 좀 해가면서 이제 좀 익숙해졌다. 그러면 저는 아이랑 뭐 1박 2일 정도 여행 가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낯선 곳에 가면 아이가 엄마도 없잖아요. 그럼 아빠를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갔다 오면 아빠랑 관계가 좀 좋아져요. 저도 이제 최근에도 저희 아들이랑 한번 갔다 왔고요. 근데 이게 아이랑 그 영유아뿐만 아니고 초등, 중등 돼서도 저는 좀 같이 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만약에 갔다 오면 일주일 정도 효과가 있어요. 일주일 지나면 또 아빠 뭐야 이러긴 하긴 하는데 그래도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친해지는 거죠. 두 사람만의 또 이런 케미가 또 생기는 거니까 엄마는 그럼요. 모르는 우리 둘만의 비밀. 맞습니다. 엄마가 반대하면 보내놓고 엄마가 절대 카라멜 먹이지 말라 그랬는데 몰래 사주고 이런 재미도 있으니까. 그럼요. 솜사탕 많이 사줘요.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는 친해지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훈육도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아빠가 훈육하는 건 또 엄마랑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죠. 훈육에 관해서는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우선 생각해봐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네. 하나는
저희가 대물림이라 얘기를 해요. 네. 저는 아버님한테 많이 혼나고 맞고 그러고 자라왔잖아요. 그럼 제가 저희 아들한테 훈육하려고 그러면 똑같이 하겠죠. 혼내거나 때리거나. 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아, 내가 부모님이랑 어떻게 생활했었나를 생각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근데 저도 저희 아이 육아휴직 하기 전까지는 잘 몰랐어요. 육아휴직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했던 것처럼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었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훈육을? 훈육을 그러면 우선 먼저 아까 이제 친해져야 된다가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내가 지금 화가 난 건가, 애가 잘못한 건가를 좀 구분해야 될 게 좀 필요해요. 보통은 애가 잘못했다기보단 뭔가 한 행동 때문에 부모가 화가 났을 때가 더 많아요. 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생각을 바꿔봐야 돼요. 우리가 훈육이라는 게 뭔가 잘못했으니까 고쳐야지가 아니고요. 네. 훈육을 한다라는 건 사회화 교육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잘 적응하기 위해서 아이를 알려주는 건데 내가 기분 나쁘다고 화를 내면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사회화 교육이라고만 생각을 해도 아이랑 하는 것들이 좀 더 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훈육을 하길 생각을 딱 차분하게 해보라는 말씀이 제일 중요한 거네요. 그쵸, 이게 맞아요. 진짜 아이를 가르치려는 게 아니라 내가 화난 거 아닌가.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땅한 타당한 훈육인가? 맞아요. 그리고 그 훈육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사회화 교육이라는 아. 관념으로 접근을 해라. 아, 좋은 말씀입니다. 네. 아니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매주 월수금 이제 본방송 마치고 JTBC 뉴스 유튜브 계정에 이어지는 날이잖아요. 네, 저희가 이 훈육 방법을 포함해서 또 다른 아이들과 여행을 어디 가면 좋을지 이런 내용까지 유튜브에서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네. 잠시 후에 상클 2교시 준비하시면 됩니다. 네. 이 화창한 봄날에 네. 아이들과 한 1m 정도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육아 여행, 또 육아 여행 관련해서 책도 쓰셨기 때문에 맞아요. 저자님께 소장님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추천을 강조해서 추천해주신 부분이 바로 육아 여행이니까 저희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네, 지금까지 생각실천연구소 박진성 소장님이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